안녕하세요. 이야기 드라마 치료 연구소 이두치 연구소 지경주입니다. 혼잣말 산책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잣말 산책은 이두치 연구소 지경주의 시점에서 혼잣말하듯 말하면서 산책하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촬영하는 일시는 2022년 2월 15일 화요일 12시 39분입니다. 자, 또 지금부터 열심히 걸어보겠습니다. 이곳은 일산 호수공원입니다. 3일 전 토요일에 2022년 2월 이두치 연구소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두치 연구소 활동을 도와주고 계신 선생님들과 한 달 만에 온라인에서 만났습니다. 이날 모임에는 서로의 근황을 공유하고 이두치 연구소 유튜브에 대한 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유튜브 쇼트 영상을 계속 제작해보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 브이로그 카테고리도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 심리구구의 저의 전공과 관련된 사회복지, 가족치료, 평생교육, 문해창작과 관련된 영상과 저의 활동과 연결되는 정신건강 관련 영상도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드라마 치료, 심리극 실무자를 위한 영상도 제작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귀한 의견 주신 최별 선생님과 정은미 선생님, 그리고 멀리 뉴욕에서 함께 해주신 문인규 선생님 감사합니다. 3일 뒤 금요일에 생애 첫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제 생에 참 독특한 경험을 하게 되어서 기대되기도 하고, 검사 결과도 어떻게 나올지 기대됩니다. 지난주 덕수궁길에서 촬영했던 혼잣말 산책에서 심호흡법을 언급했었는데 조금 더 설명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경주식 심호흡법 중심으로 심호흡법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지경주식 심호흡법은 3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마십니다. 두 번째 단계는 숨을 어느 정도 들이마신 뒤 잠시 멈춥니다. 세 번째 단계는 천천히 배에서 바람을 빼듯 숨을 내쉽니다. 저는 머리와 몸을 차게 식힌다는 상상과 함께 심호흡을 할 때도 있고, 맑은 공기를 내 몸 곳곳에 보낸다는 상상과 함께 심호흡할 때도 있습니다. 일상에서 심호흡을 잘 활용하려면 나만의 안전한 장소에서 충분히 심호흡 연습을 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지경주식 심호흡을 한번 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측정해 본 적이 있습니다. 대략 15초 전후로 나왔습니다. 심호흡에 익숙해지면 15초 이상 천천히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심호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최소 3번 정도 심호흡을 실시하는데, 일상에서 1분 정도 심호흡에 투자하면 감정절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심호흡은 돈 안 드는 나만의 정신건강 증진 및 유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제가 업무 중에 만났던 분 중에서는 감정조절이나 절제에 어려움을 겪는 분도 있었고, 유난히 호흡이 짧다라고 느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호흡이 짧으면 긴장하기 쉽고 흥분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호흡이 짧다라는 것을 제대로 인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감정 조절이나 절제에 대한 개선, 그리고 짧은 호흡을 개선하고 싶다면 저는 심호흡을 적극적으로 권유합니다. 정신건강과 관련해서 생각나는 것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매년마다 건강 관련 보고서를 발행합니다. 제목은 월드 헬스 리포트이고, 제가 지금 소개하고 싶은 것은 2001년도에 발행된 것입니다. 20년이 지난 보고서지만 지금도 참고할 만한 내용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2001년 월드 헬스 리포트의 주제는 정신건강이었습니다. 소제목을 한국어로 번역하면 정신건강, 새로운 이해와 새로운 희망입니다. 여기서 제가 인상 깊게 본 내용 하나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정신장애와 행동장애는 생물학적 요인과 심리학적인 요인, 그리고 사회적 요인, 이렇게 세 가지 요인과 연결된다고 합니다. 즉 생물학적 요인, 심리학적 요인, 사회적 요인은 정신건강과 연결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생물학적 요인은 신체적인 건강과 연결되는 것들을 떠올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리학적 요인이라면 성격이라든지 기질이라든지 방어기제라든지 인생 태도 등을 떠올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 요인이라면 의사소통, 가족관계, 대인관계 등을 떠올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자 이제 여기서 되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자 이렇게 한 바퀴 둘러보고 계속 걷겠습니다. 만약에 생물학적 요인, 심리학적 요인, 사회적 요인 이 세 가지 요소에 문제가 생긴다면 정신장애와 행동장애가 노출될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건강하게 살기 위한 지표 중 하나로 생물학적 요인, 심리학적 요인, 사회적 요인의 균형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월드 헬스 리포트는 영문판입니다. 인터넷에서 WHO 세계보건기구를 검색하시면 PDF 파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정신건강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복지국가에 대한 정의를 한 문장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생활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국가. 지경주가 생각하는 복지국가는 국민의 생활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국가입니다. 생활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국가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정신장애와 행동장애의 세 가지 요인, 생물학적 요인, 심리적인 요인, 사회적 요인의 균형과 유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만약 국민 중에서 누군가 생물학적 요인, 심리학적 요인, 사회적 요인의 문제가 발생해서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힘들어하고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이것을 개인의 무능과 인간관계를 탓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는 국가,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가 저는 복지국가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근 대선을 앞두고 각 대선 후보의 정치 공약이 국민의 생활 스트레스를 얼마나 줄여줄 수 있을지, 그리고 자신의 정치 공약을 얼마나 잘 이해하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의사소통과 스트레스, 소진과 관련된 일도 하고 있어서 뉴스라든지 토론에서라든지 각 대선 후보가 보여주는 의사소통과 방어 기제를 잘 관찰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각 대선 후보의 독특함을 고루 관찰할 수 있어서 의미 있습니다. 저는 전 국민의 생활 스트레스 감소에 별 관심 없어 보이는 대선 후보, 자신의 공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대선 후보, 의사소통의 문제와 미성숙한 방어 기제를 계속 노출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 의지가 없어 보이는 대선 후보는 국민의 생활 스트레스를 보다 가중시킬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대선 후보의 부적절한 의사소통의 문제와 미성숙한 방어 기제를 계속 목격하면서 덕분에 제 자신의 의사소통과 방어 기제를 계속 되짚어 봅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기회 되는 대로 집 밖으로 나와서 주위를 잘 살펴가면서 눈치껏 혼잣말 하면서 산책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이상 혼잣말 산책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